요즘 SK하이닉스 주가 보셨어요? 며칠 전에 사상 최고가 295만원을 찍었어요. 그러더니 바로 다음 거래일에 7.5% 급락했어요. 하루 만에요. 그리고 오늘도 크게 출렁이고 있어요. 어떤 날은 장중에 5% 올랐다가 5% 떨어져요. 위아래 변동폭이 하루에 10%예요. 이거 주식이 아니라 코인 같아요. 대한민국 시가총액 1등, 2등 하는 우량주가 이렇게 움직여요. 문제는 요즘 한국 증시가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완전히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 둘이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가 흔들려요. 그리고 최근에 이 두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상장됐어요. 여기 투자하면 변동성이 2배가 돼요. 하루에 20%씩 출렁이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메모리 반도체 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봐요. 근데 그걸 레버리지로 타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지금 레버리지가 특히 위험한지 짚어볼게요. 먼저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지 짚을게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단순한 반도체주가 아니에요. AI 사이클의 대표주예요. 전 세계가 AI에 돈을 쏟아붓는데 그 핵심 부품인 HBM 메모리를 이 두 회사가 만들어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난 기대감을 안고 올라왔어요.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서만 340% 넘게 올랐어요. 3배가 넘어요. 이렇게 급등한 주식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차익 실현이에요. 많이 오른 만큼 이익을 확정하려는 매물이 언제든 쏟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 찍고 시가총액 1위 오른 다음날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7.5% 급락했어요. 둘째, 밸류에이션 논란이에요. 너무 빨리 올라서 고평가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와요. 좋은 뉴스에도 팔고 나쁜 뉴스엔 더 팔아요. 셋째, 수급이에요. 요즘 ETF 자금이 이 두 종목에 집중되는데 오를 땐 자금이 몰려서 더 오르고 빠질 땐 환매가 겹쳐서 더 빠져요. 오르내림이 증폭되는 구조예요. 실제로 어제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는데도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좋은 실적에도 시장이 폭락한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변동성이 극심해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에 레버리지를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이닉스가 장중에 5% 올랐다가 5% 떨어졌어요. 위아래 변동폭이 10%예요. 본 주식만 들고 있어도 속이 울렁거리는 수준이에요. 근데 2배 레버리지였다면요. 5% 오를 때 10% 오르고 5% 떨어질 때 10% 떨어져요. 위아래 변동폭이 20%가 돼요. 하루에 20%가 출렁이는 거예요. 3천만원 넣었으면 장중에 6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쫓다 뺏는 게 더 악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침에 계좌가 20% 올라 있어요. 기분 좋죠? 근데 오후에 20% 떨어져서 원위치예요. 아니, 원위치도 아니에요. 오히려 손실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변동성 드래그 이야기했잖아요. 레버리지 ETF는 매일 리셋되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만 반복해도 계좌가 녹아요. 지금처럼 급등락이 심한 장에서는 이 변동성 드래그가 최악으로 작동해요. 지수는 제자리인데 레버리지 ETF만 손실. 이게 지금 같은 변동성 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쫓다가 뺏고 뺏으면서 수수료랑 드래그로 조금씩 갉아먹어요. 심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버티기 힘들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메모리 반도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저는 메모리 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봐요. 이유가 있어요. AI 인프라 투자는 이제 시작 단계예요. 전 세계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있고 거기엔 HBM 메모리가 필수예요. 마이크론은 내년 HBM 물량이 이미 완판됐다고 했어요.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에요. 밸류에이션도 생각보다 안 비싸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PER이 5배에서 7배 수준이에요. 미국 마이크론이 10배 넘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저평가된 면도 있어요. 이익이 워낙 빠르게 늘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큰 변동성은 회사가 나빠져서가 아니에요. 너무 빨리 올라서 생긴 노이즈예요. 차익 실현, 고평가 논란, 수급 변동. 이런 단기 노이즈가 껴있어서 출렁이는 거예요. 노이즈는 시간이 지나면 거쳐요. 회사의 진짜 실력, 그러니까 실적과 HBM 경쟁력이 남아요. 장기로 보면 그 실력이 주가를 끌고 가요. 그래서 저는 메모리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이 좋은 걸 굳이 레버리지로 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좋은 자산일수록 레버리지로 망치기 쉬워요. 왜냐면요. 메모리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쳐요. 근데 그 우상향 과정이 직선이 아니에요. 이번처럼 하루에 10%씩 출렁이면서 올라가요.
계단이 아니라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본 주식을 들고 있으면 이 롤러코스터를 버틸 수 있어요. 무섭긴 해도 계좌가 통째로 녹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의 결실을 누려요. 근데 레버리지로 타면요. 그 롤러코스터 중간에 튕겨나가요. 변동성 드래그로 계좌가 녹고 심리적으로 못 버텨서 최악의 타이밍에 팔아요. 결국 메모리가 장기적으로 오르는 걸 눈앞에서 보면서도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억울한 시나리오예요. 방향은 맞췄는데 레버리지 때문에 결실을 못 거두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랬죠. 투자에서 중요한 건 2배로 버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거라고요. 메모리처럼 변동성 큰 좋은 자산일수록 이 원칙이 더 중요해요. 살아남아야 우상향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레버리지는 그 생존 확률을 극단적으로 낮춰요. 특히 지금처럼 노이즈가 잔뜩 낀 변동성 장에서는요. 저는 메모리 흐름에 올라타 있어요. 근데 레버리지 없이요. 제가 직접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크게 들고 있진 않아요. 대신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을 2000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코스피 200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종목에 간접적으로 분산된 형태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하루에 10% 출렁여도 제 커버드 콜 ETF는 코스피 200 전체를 담고 있어서 훨씬 덜 흔들려요. 다른 종목들이 완충 역할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 ETF는 매달 배당이 나와요. 주가가 출렁여도 현금 흐름은 또박또박 들어와요. 이게 변동성 장에서 심리적으로 버티게 해주는 힘이에요. 만약 제가 메모리에 더 직접적으로 베팅하고 싶다면요. 그때도 레버리지가 아니라 본 주식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살 거예요. 잃어도 생활이 안 흔들리는 선에서요. 핵심은 이거예요. 좋은 자산에 올라타되 롤러코스터에서 튕겨나가지 않을 방법으로 타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그 반대예요. 좋은 자산에 올라탔는데 튕겨나가기 딱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정리할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하루에 10%씩 출렁이에요. 코인 수준의 변동성이에요.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나와서 이걸로 타면 하루 20% 이상 흔들려요. 줬다 뺏는 데다 변동성 드래그로 녹아요. 근데 메모리 자체는 여전히 좋다고 봐요. 지금 변동성은 회사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올라서 낀 노이즈예요. 노이즈는 거치고 실력이 남아요. 문제는 좋은 자산일수록 레버리지로 망치기 쉽다는 거예요. 방향을 맞춰도 롤러코스터 중간에 튕겨나가면 결실을 못 먹어요. 살아남아야 우상향의 열매를 거둬요. 저는 커버드 콜 ETF로 이 흐름에 분산해서 올라타 있어요. 배당 받으면서 변동성을 견디는 거예요. 크게 못 벌어도 좋아요. 안 튕겨나가는 게 먼저예요. 메모리는 좋습니다. 근데 코퍼스는 무섭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들고 올게요.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 드래그로 인해 장기 성과가 기대와 크게 다를 수 있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